네, 10월 25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 시장이 다소 출렁거려서 사실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시장이 일시적으로는 좀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시장이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까요?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하방 경직성이 이제 만들어진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은 분명히 좀 결이 다르다. 네. 실제로 지금 악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을 조금 짚어드리면서 어제 홍콩 항생지수가 지금 6% 폭락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코스닥 지수 2%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도 1% 올라갔고요. 오늘 미국 시장 또 올랐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이제 11,000포인트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유 있게 2,200포인트 안착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900포인트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수습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이제 채권들 그리고 단기 유동성이 여전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단기 금융 시장의 자금 경색은 많이 좀 겪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이게 신용 리스크나 금융 위기로 비화된 게 아니었다. 과거에 이제 카드 대란 때,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라든지 뭐 가깝게는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좀 생겼지만 지금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르다는 거. 외환 보유고도 지금 4천억 달러 넘게 있죠. 연체율, 특히나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그 당시의 상황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에서 이제 조금 뒤늦게 뭐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약간 이제 노이즈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급한 불을 이제 껐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총력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요렇게 이제 안전판을 만들어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시장에서는 서서히 이제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먼 나라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잖아요. 심지어 40여일 만에 총리를 바꾸고도 파운드와 같이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주식시장은 지난 이제 9월, 10월 중순까지 상당한 악재들을 가격 반영을 좀 해놓은 상태다.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연준은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정말 웃긴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올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이 75bp, 50bp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려를 많이 가졌다가 도로 제자리로 이제 금리 인상폭 자체가 이미 시장에 공개된 대로 다시 회귀를 하니까 그걸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속도 조절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의 논리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하방에 대한 이제 압력보다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질 거다. 11월 달에 75bp 딱 금리 올리고 나면 아마 그때부터는 속도 조절론이 더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피봇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다음 달까지 4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면 12월 달에는 빅 스텝 0.5%포인트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 내지는 내년 3월 달에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한번 올리고 나면 금리 인상기는 이제 끝난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완화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악재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고금리에 대한 이제 우려라든지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빠졌던 거였거든요. 실물 경기가 실제로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지금 사이클이 저는 딱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가 없으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달러 강세도 이제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18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오늘 1,444원까지 갔다가 지금 1,436원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홍콩 시장 안정되고 있고 상해 증시도 안정되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변화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추세를 잃지 않으려면,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네.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네.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전략을 풍선 효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오늘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그간 이제 좀 강하게 잘 버텼던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죄다 빠지고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나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조정이거든. 물론 배터리 셀 회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이 종목들이 되게 강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한쪽을 누르니까 지금 한쪽이 딱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IT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살아나고 핸드셋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죠. 스마트폰 판매가 안 되고 있죠. PC, 가전제품 다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IT 종목들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1년 뒤를 바라보고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속된 말로 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IT 업종이에요. 어찌 보면은 당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 IT 사이클이야 항상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들 하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 지금 10%가 넘게 올라온 상태고 SK 하이닉스도 이러다가 10만 원 넘어가게 생겼어요. 추운 겨울이 온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8월, 9월, 10월 중순까지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들은 워낙 강하게 실적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심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단순히 그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만 보실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지금 IT 딴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 좀 잘 챙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장 전략을 한 줄 전략으로 풍선 효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원포인트 전략은 풍선 효과로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IT 소부장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어제 편입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편입한 지 하루 만에 지금 20% 넘는 수익이 났어요. 대박주의 맞습니다. 기운이 난다라고 편입을 해주셨는데 그죠? 촉이 정확했거든요. 맞아요. 어제 제가 대박주 사실 시장보다 이제 강한 종목을 이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고 특히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이 IT 장비 종목을 고른 거잖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이제 CEO가 출연하셨어요. 내용을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왜 이 AI 반도체 쪽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딱 해주셨거든요. 뭐 그래서인진 몰라도 어쨌든 주가가 하루 만에 제가 지금 어저께 9,020원에 편입해가지고 목표가를 11,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900원까지 지금 찍었단 말이에요. 20%가 훨씬 넘게 수익이 났었거든요. 아마도 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오전에 차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봐요. 이걸 사실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건 좀 욕심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트렌드가 워낙 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는 물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제가 제시되는 목표가 11,000원보다도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시장의 수급이 워낙 좀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만에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욕심은 조금 줄이고 최소한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매도를 저는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모 이후에 이제 급등했던 14,000원, 5,000원짜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공모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지금 공모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시장 공모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지 않았다면 희망 밴드인 15,000원, 18,000원 정도가 공모가로 결정이 됐었어야 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보유, 다만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올 때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병호님과 뭐 박별님 다들 축하드리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일단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바로 10월 6일에 편입했던 DB 하이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
조금 기대봐도 될까요? 더 네. 가져가 볼까요? 이게 어찌 보면 오늘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반도체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리뷰 종목도 둘 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DB 하이텍은 10월 6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60일 이평을 좀 뚫으면서 추세가 좀 살아날랑말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아직도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업황과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어쨌든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IT 관련된 종목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3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좋을 만한 회사가 DB 하이텍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일단 기대감 플러스 어쨌든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아무리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라든지 또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DB 하이텍은 여전히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과도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4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46,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목표가 터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미 매니저의 편입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뭔가 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을 만한 후속주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네.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뭐 당연히 반도체 종목 하나 또 갖고 왔고요.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내용은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19,200원에 네페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 진단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종목도 오늘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페스 아크도 오늘 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웬만한 장비 소재 기업들은 3에서 5% 정도씩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한 0.1% 정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요즘에 이제 강조해드리는 게 어쨌든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네페스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램 이제 업황이 언제쯤 확실하게 이제 반등이 좀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 관계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후공정단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페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실 이제 매출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성이 아주 눈에 띄게 지금 좋아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분기 때 이제 오랜만에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하반기 때부터 저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영업이익 수익성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뉴 삼성 선언이 이제 임박했어요. 11월 1일이 삼성전자 이제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쯤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지금 현금성 자산만 125조 원, 당장 지금 팔 수 있는 유동자산까지 감안하면 거의 200조 원 가까운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을 M&A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오늘 좀 부각되다 보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반도체 첨단 기술에 무려 300조 원을 지금 투자한다라고 삼성전자가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페스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고 특히 OSAT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OSAT 기업 중에 사실상 딱 4군데만 지금 FOWLP라고 하는데 이게 팬아웃 방식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FOWLP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딱 4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네페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쪽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익성이 좀 뒤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업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네페스는 오랜만에 2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잖아요. 그 흑자 기조가 하반기 때
더 가팔라질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국내외 고객사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해외에서는 지금 퀄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 퀄컴의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패널 레벨 패키징 쪽은 그야말로 이제 패키징 쪽에 이제 가장 이제 끝단의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패널 레벨 패키징 쪽은 여전히 좀 적자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실적을 좀 많이 까먹고 있긴 하지만 퀄컴도 이제 앞으로 패널 레벨 패키징 채택이 좀 늘어나고 삼성전자도 어차피 이제 미세 공정 3나노, 2나노, 1나노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쪼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의 이제 중요성은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기술 개발의 어떤 방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당장은 오히려 실적이 좀 감액되는 요소긴 하지만 PLP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미래의 어떤 성장을 감안하면은 저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올해 6월 달부터 3만 원대 근처에 있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2만 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최저가가 15,750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방금 2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하락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이제 패키징 기술에 대한 어떤 우위 이런 것들에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의 목표가 한 15%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네패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일까요? 두 번째는 반도체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오. IT 종목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분명히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우리의 또 성장 섹터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26,350원 현재가로 디어유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성장주 쪽에 이제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실제로 제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8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일본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채권 시장에 이제 개입을 시작했고 엔화 환율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YCC라고 하는데 수익률 곡선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주식 시장보다 더 큰 논란이 일어났던 게 이제 채권 시장이거든요. 근데 영국 쪽에서 시작됐던 노이즈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죠.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일본이 이제 엔달러 환율이 152까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150화로 떨어졌죠.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넘어와서 어제는 또 홍콩 항생지수 급락하고 상해지수 급락하니까 되게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제 논란이 좀 잠재워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터닝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이 바로 이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할인율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성장주들은 저는 한 일주일에 한 20-30% 정도는 되게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거는 저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75bp 금리 인상한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FOMC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오히려 성장주들이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고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데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M의 이제 자회사거든요. SM이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회사고 팬과 아티스트가 이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형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버블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사업 아이템을 이제 다각화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것처럼 별풍선 쏘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더 장착을 좀 시켜 놓고요. 하반기와 이제 내년까지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중국의 안드로이드 시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3분기 때부터 지금 MAU라고 하니까 이제 월간 기준으로 이제 평균적인 이제 유저의 숫자를 이제 MAU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3만,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155만 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텐데 아마도 이제 중국 시장의 성장, 지금 제일 왼쪽에 보시면 한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보면 중국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쪽의 이용자 숫자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 수익성도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성장주들, 게임주나 엔터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디어유도 고점 대비하면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거품이 거의 이제 없어진 상태라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좀 생기면 지난주에 위메이드가 바닥에서 거의 한 50% 급등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디어유를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일단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디어유도 오후장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모두 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면서 종목 대응 전략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